안녕하십니까.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의 국희균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추워지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많은 성도 여러분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는 것만큼 통증도 심해지기 때문이죠. 건강한 관절은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후를 막기 위해 필수 조건인 만큼 오늘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에서 관절염의 다양한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고 소중하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지킴이 사랑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무릎 통증이 발생하면 걷거나 움직일 때, 또 자리에 앉았다 일어날 때 할 때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요즘 겨울철은 특히 더하죠. 보건 우리 사회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한 발표를 보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2위가 관절염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관절염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우리가 흔히 보존적 치료라고 해서 일반적인 치료로도 우리가 잘 나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수술적 치료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기로 가면은 성도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러한 관절염이 다양한 형태의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무릎이 아프면 관절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관절 안에 어떤 이상을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중기인데 요 사이 때는 내시경을 통해서 무릎 안에 보면 물렁뼈 연골도 있지, 사이에 연골판도 있고 인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근데 그게 손상이 됐을 때 마치 관절염과 비슷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고쳐야지만 말기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내시경이라는 거는요, 위내시경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다리를 마취하고 아주 작은 볼펜 끝, 이 볼펜 끝만한 작은 우리가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1cm 미만의 구멍을 한 3군데 정도 내서 무릎 안에를 살펴보기도 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치료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상처를 내고 치료하는 우리 그러한 수술법이 되게 회복이 빠릅니다. 당연히 출혈도 없고 빠른 경우는 뭐 이틀 이내에 퇴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고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세요. 대부분 이제 고민을 하고 오시는 거죠. 혹시 내가 인공관절까지 가는 큰 수술을 받진 않는 건가? 엑스레이 한 장 안 찍고 미리 고민하는 성도분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 환자분도 인천에서 오셨는데 58세 여자분인데 3년 이상 아팠습니다. 근데 관절 사진을 찍으면 2기 정도, 뭐 많이 봐야 3기도 안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인공관절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병원 가는 걸 두려워하셨어요. 또 병원 가니까 마침 선생님이 무릎 안에 다른 이상 검사는 안 하고 그냥 아직 쓸만하니까 한 65세까지 쓰십시오 하고 몇 년 동안 약만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파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찰해 보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무릎 안에 연골판 손상, 또 인대가 또 일부가 늘어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연골판을 찢어진 걸 다듬고 인대를 보강했더니 지금은 뭐 일상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시죠. 근데 이 단계가 이제 넘어갔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몸이 아파도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병원을 쉽게 가게 되진 않습니다.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무릎이 아프면 무릎의 내측 근육이 많이 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는 거는요, 허벅지하고 종아리 안쪽 근육이 마르게 됩니다. 누구나.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휘죠. 이걸 우리가 오다리라 그러는데 이런 형태로 마른 상태에서 수개월 지나면 뼈하고 뼈 사이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변형이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한쪽은 이렇고 한쪽은 이렇게 변형이 되면 이 다리는 안 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면 이렇게 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상태에서 피지 않고 여기다가 주사 맞고 약을 먹으면 이 다리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다리를 이렇게 피는 것을 흔히 얘기하는 오다리 교정수술, 절골술, 근위 경골이라는 우리 정강이 뼈를 피는 그러한 수술이 있습니다. 핀 다리를 피게 되면 안쪽에 가던 힘이 골고루 분산이 되면서 안에 연골 손상된 게 저절로 힐링이 되는 그런 치유 능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의사들이 그걸 이미 70년 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시행했던 이런 절골술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보편적으로 많이 하죠.
절골술은 우리가 수술이긴 수술이지만 인공관절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수술에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등산을 다닌다든지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그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그렇지만 절골술은 자기 뼈의 연골이 힐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이 이렇게 균형이 맞아지거든요, 절골술을 하면. 그래서 다리 윈 게 딱 붙어서 이런 형태로 아주 이쁜 다리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몸의 전체 근골격계를 바로 세워놓기 때문에 하고 싶은 운동들을 다 나으면 할 수 있는 큰 특징이 있죠. 지금 이제 성도 여러분 보시면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63세 여자분인데 이분도 이제 인공관절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근데 63세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65세 미만은 4기가 되기 전에는 인공관절을 보험을 안 해주려는 그러한 경향적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경향심사라는 거랍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그전에는 안 해주는 거죠. 물론 문제가 많아서 의협과 많이 다투고 있는 문제가 되지만 근데 뭐 의사들이 힘이 있나요? 근데 이분은 63세니까 병원을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 2년 남았다고 약 더 드시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걷지를 못합니다. 왜냐? 이미 이 다리가 이렇게 휜데다가 무릎 사이에 연골판이 찢어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시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에다가 이렇게 소견서 쓸 각오를 하고 지금 보시면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휜 다리를 펴기 전에 무릎 물렁뼈 사이에 연골 찢어진 걸 내시경으로 치료하고 휜 다리를 바로 펴드렸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해피하게 잘 다니시죠. 이렇게 휜 다리까지 치료하는 법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부분 인공관절이라고 여기 조그만 인공관절이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작고 이쁘죠. 이렇게 한쪽 주로 안쪽이 많이 다르니까 안쪽에 이런 걸 많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연골이 이제 4기로 다 벗겨져서 이 한 부분만 이상했을 때 이렇게 씌우는 거를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치환술보다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 이 수술도 마찬가지로 인대나 반대편 연골 뭐 이런 걸 다 살려두고 손상된 부분에만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나라 분들이 관절염이 안쪽에 많이 오기 때문에 안쪽에 주로 많이 씌웁니다. 그리고 주로 체중이 그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전체 100%라 그러면 70%는 안쪽으로 힘이 가기 때문에 부분 인공관절 수술만 해도 우리나라 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다른 어떠한 수술을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쪽 이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거죠. 되게 이 시기를 넘겨서 전체 관절에 손상이 있으면 이 수술은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환자분 보시면 60세 여자분이신데 3기에서 4기 사이인데 마찬가지로 65세까지 기다리라고 어느 병원에 갔더니 약을 앞으로 한 5년 더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도저히 못 걸어 다니는 겁니다. 60이니까 5년. 그러니까 생각해봐도 약을 5년치 먹으면 어떨까 고민하다가 소개로 병원을 오셨어요. 보니까 3기에서 4기고 60세고 바깥쪽은 MRI 찍어봤더니 연골이 괜찮아요. 바깥쪽은.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이 인공관절의 특징은 우선 상처가 작습니다. 한 8cm 미만 상처에 수술 시간도 한 40분 정도. 그리고 회복이 빨라요.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근육을 절개를 하지 않고 이 관절면만 절개를 합니다. 근육은 놔두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르고 무엇보다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특히 성도 여러분도 걱정 많이 하시는데 구부렸다 펴졌다가 잘 되느냐. 이 부분 인공관절이 전체 인공관절보다는 그런 면에서 뛰어납니다. 물론 인공관절도 나중에 보면 다 구부러지지만 부분 인공관절은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잘 되기 때문에 그만큼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적죠. 운동도 많이 할 수 있고. 가장 큰 특징은 작게 상처를 내고 근육을 안 건들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3, 4주면은 일상생활을 거의 하죠. 근데 이 시기까지 이제 다 지나갔어요. 뭐 부분 인공관절 하기에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구부렸다 폈다도 안 되고 자꾸 그 몸에 뭐랄까 절고 붓고 그게 한 3개월, 6개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되는 그러한 상태의 사기관절염으로 오면 그때는 이미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무조건 불편해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게 많은데 요즘은 인공관절 수술의 방법이 다양해졌죠. 뭐 내비게이션 수술 한 15년 전부터 최근에는 뭐 맞춤형 인공관절 또 로봇을 이용한 최첨단 수술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수술을 통해서 걱정하시는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후유증이 최소화되고 보다 빠르고 빨리 회복돼서
우리가 요즘 평균 수명 120인데 긴 수명을 아무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수술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요, 우리가 수술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는 얼마나 좌우가 균형이 곧게 맞느냐인데 제가 한 100명을 수술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는데 100분이 다 똑같이 일자로 맞춰지는 걸 봤어요. 그전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제가 눈으로 보고 하는 수술은 그러한 장점이 있고 얼굴이 다르듯이 우리가 100이면 100 얼굴이 다 다릅니다. 근데 사람의 무릎도 100이면 100 다 다르게 생겼어요. 이것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미리 가상수술이라는 것들 3D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이용해 사전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인공관절의 삽입 각도라든지 손상된 면을 우리가 다듬는 이러한 것들의 절삭면이 정확하게 계산하여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당연히 조금만 우리가 뼈를 다듬기 때문에 뼈를 최소한 손상을 입히고 그에 따라서 수술 후에 출혈량도 3분의 1 이하로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신없이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이제 함께 알아봤습니다. 관절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 치료 방법이 이토록 다양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즉시 내원하셔서 초기냐 중기냐 아니면 중기하고 말기 사이냐 또 말기냐 이거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절염에 대한 궁금증을 듣고 직접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관절염 통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평소에 무릎, 허리가 좀 아픈 관절염 증상이 있으신 경우는 겨울철에 외출 후에 항상 외출할 때와 집에 돌아와서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관절염이 있고 겨울철이 되면 우리 관절이 뻣뻣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항상 네일을 입어서 몸을 보온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통증을 주로 이렇게 전달하는 파이버가 있습니다. C 파이버라 해서 영어로 C자를 쓰는데 이 C 파이버는 우리가 40.5도 정도가 되면은 그 통증을 좀 둔감하게 느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돌아오면 따뜻한 곳에서 스트레칭을 좀 해주고 물에 몸도 좀 담가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관절염 통증을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죠. 절골술은 젊은 환자들이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대에도 절골술 받아도 도움이 될까요? 네, 나이 제한은 없고요. 보통 절골술을 나이가 어린 경우에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40에서 50, 60 사이. 왜냐하면 절골술 후에 일상생활에 가서 본인이 하던 그 생활 습관 패턴들, 운동 습관들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60이 넘어서 관절염이 사기인 경우는 절골술보다는 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빠른 회복과 또 일상생활의 복귀를 생각하는 것들이 더 좋습니다. 근데 보통 결정은 하지 정렬 엑스레이라 그래서 고관절과 무릎, 발목을 길게 찍은 사진을 찍은 후에 우리가 관절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는 절골술을 권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물론 뼈를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아낌없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복은 주님을 따를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성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